안녕하세요. 가평약초회 회원 여러분,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 영상은 가평약초회 정기 모임을 대신하는 영상입니다. 따라서 약초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것을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약초회는 지난 1년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졌었는데요. 날씨가 좋을 때는 야외에서 약초를 직접 보면서 학습을 하였고, 또 그렇지 못할 때에는 실내에서 어떤 것을 약초를 이용한 뭔가를 만들어 보는 그런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성행하면서 모임을 못하게 됐어요. 이번 달에는. 그래서 영상으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약초회 회원들 분께서 쌍화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쌍화탕 설명을 할 텐데요. 쌍화탕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려진 처방이잖아요. 그리고 약국에서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쌍화탕이 정말 어떤 약인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쌍화탕의 처방 원리, 그 어떤 목표, 처방을 해야 될 목표,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신다면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이 쌍화탕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여러분, 쌍화탕은 감기약일까요? 피로회복제일까요? 자, 이 질문을 드리면 둘 다 맞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둘 다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좀 볼까요? 자, 동의보감에서는 쌍화탕을 설명하는 구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범방 후 노역 또는 노역 후 범방.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에 제가 풀어놨죠. 부부관계를 한 이후에 노역을 했을 때, 또는 노역을 심하게 한 이후에 부부관계를 했을 때. 자, 쌍화탕은 부부관계를 한 이후에 노역을 했을 때, 즉 과로를 한 뒤에 바로 심한 노동을 했을 때 사전에 복용하거나 사후에 복용하거나, 그 반대도 노역을 심하게 한 이후에 또 부부관계를 했을 때, 말하자면 과로를 하고 또 과로가 겹쳤을 때 쌍화탕을 복용하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이 처방은 보약이고, 보약이면은 쌍화탕만 복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양한 보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쌍화탕을 꼭 반드시 복용해야 될 상태가 있어요. 상황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쌍화탕 약재, 들어가는 약재를 보시면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쌍화탕의 약재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작약 10g, 숙지황 4g, 황기 4g, 당귀, 청궁 4g, 계피, 감초 3g, 생강 3쪽, 대추 2개. 자, 이렇게 총 9가지 약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에 어떤 약재가 가장 많이 들어갑니까? 바로 작약이죠. 작약은 무려 다른 약재에 비해서 2배 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쌍화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약초가 작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 9가지 약재를 성질별로, 좀 기능별로 분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작약과 감초인데요. 여러분, 작약은 우리가 화초로도 많이 심고 그 작약의 뿌리를 약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 한방에서 작약이 빠지면은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쌍화탕이 대표적이에요. 쌍화탕은 작약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작약과 감초를 지금 짝을 지어놨는데, 작약과 감초가 하는 역할이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고요,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그런 약입니다. 말하자면 쌍화탕의 핵심은 작약과 사실은 감초라고 볼 수 있는데, 작약과 감초가 들어가서 근육의 긴장된 것을 풀어주고 근육의 경련을 풀어주고, 말하자면 내가 아까 동의보감에서 얘기했다시피 과로와 과로가 겹쳤을 때 근육 피로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쑤시고 결리고 아프고 이런 상황일 때 쌍화탕이 가장 적합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 과로를 했는데 그냥 피곤하기만 하다 이랬을 때 쌍화탕을 복용하셔도 되지만 쌍화탕이 가장 잘 맞는 경우는 과로를 했는데 그리고 과로가 겹쳤는데 여기저기 결리고 쑤시고 아프고 땡기고 이런 경우가 가장 적합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평상시에 일을 많이 안 하시다가 뭐 김장을 갑자기 많이 했다든가 아니면은 시골에 있는 부모님께서 일이 너무 바쁘셔서 좀 도와주러 내려가서 과격하게 좀 일을 많이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평상시에 쓰지 않던 근육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타나는 증상이 결리고 땡기고 아프고 쑤시고 이런 거잖아요. 이랬을 때 그냥 단순한 피로감이 아니고 근육 피로를 같이 동반한 상황, 이 상황에 쌍화탕을 쓰게 되는 거고 그 근육 피로를 풀어주는 핵심적인 약초가 작약과 감초라는 거죠.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쌍화탕에 들어가는 약초들을 분석을 해보면 이 숙지황, 당귀, 청궁인데요. 여기서 숙지황, 당귀, 청궁은 한방에서는 혈액을 만드는 약초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혈액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들을 보혈제, 즉 혈액을 보충하는 약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즉 쌍화탕을 복용해야 될 사람들은 몸에서 과로를 한 것 때문에 혈액의 소모가 많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혈액의 소모가 많이 일어나려면 일단은 육체적인 일을 많이 했을 때 혈액 소모가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숙지황, 당귀, 청궁이 들어가는 거고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보혈제 개념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대 양리학적인 그 결과를 조금 더 가미해서 설명한다면 이렇습니다. 숙지황 같은 경우는 몸에 영양분을 보충하는 그런 효과가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당귀하고 청궁은 전통적으로는 혈액을 생성시키고 또 혈액 순환을 시키는 약으로 분류가 돼요. 하지만 현대 양리학적으로는 당귀하고 청궁이 미나리과 식물, 이 미나리과 식물 이들 특징이 뭐냐면 통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통증 억제. 그래서 작약과 감초가 근육의 피로, 근육의 경련, 근육의 경직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약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당귀하고 청궁은 혈액을 만들고 순환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통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쌍화탕은 결과적으로 통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고 결리고 땡기고 뭐 때문에요? 과로 때문에 이랬을 때 쓰는 약, 그 처방이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분석을 해볼까요? 세 번째는 이제 환기하고 계피가 들어가 있는데 환기는 몸이 약해져서 그 과로 때문이겠죠. 과로나 여러 가지 허약 때문에 몸이 약해졌을 때 조직을 좀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환기가 주약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자, 그리고 계피는 아시다시피 혈액 순환을 좀 돕는 그리고 몸의 열을 좀 더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여기서 환기하고 계피는 좀 부가적인 약이라고 보셔야 돼요. 주요한 약이 아닙니다. 좀 도와주는 그런 쪽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분류가 생강과 대추인데 생강은 쌍화탕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보약에 들어갑니다. 대추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생강이 해주는 역할은 생강은 사실은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건데 대체로 생강이 들어가면은 이 약이 같이 다른 약의 소화 흡수를 돕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강을 다른 말로 구토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약이 뭐 밥이 아니잖아요. 맛있는 어떤 음식이 아니다 보니까 생강이 들어감으로써 소화 흡수를 촉진해서
약의 효과를 좀 더 강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런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쌍화탕의 주 약이 아니고 도와주는 쪽의 약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추는 약의 전체적인 조화를 조화롭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요한 효과를 나타낸다기보다는 조화롭게 해주는,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쌍화탕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쌍화탕은 과로 때문에 몸이 허약해지고 그 결과로 특히 근육에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쓰는 그런 처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위장에 관한 약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자, 위장에 관한 약이 거의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몸이 허약해졌을 때 쓰는 보약들 중에서 이 쌍화탕은 위장약이 없기 때문에 단순 과로 또는 과로가 일시적인 과로, 이랬을 때 쓰는 약이라고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노동을 많이 하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많이 허약해졌을 때 몸이 약해지는 과정에서 위장이 특별히 약해지거든요, 나중에. 그러면은 위장이 약해졌으면은 소화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몸은 또 더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약을 쓸 때는 위장에 좋은 약들, 특별히 백출이나 진피나 이런 약들을 가미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쌍화탕은 그런 약이 없잖아요. 전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쌍화탕을 먹어야 될 사람이 과로를 했을지언정 위장 상태가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았다. 그 얘기는 과로를 했지만 그 과로가 아주 오래 지속된 과로가 아니고 그 결과로 위장이 나빠질 정도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쌍화탕을 복용해야 될 사람들은 입맛이 있냐 없냐 했을 때 내가 과로를 했지만 피곤하고 몸이 땡기고 아프고 그러지만 입맛은 살아있는 거죠. 반대로 십전대보탕,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십전대보탕은 백출도 들어가 있고요, 복령도 들어가 있고 이 위장을 좋게 하는 약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십전대보탕을 복용해야 될 사람들은 훨씬 더 허약이 진행됐다, 오래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을 좀 해봤고요. 자, 결론을 내리자면 쌍화탕은 육체적인 과로일 경우에 많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정신적인 과로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인 과로를 해서 몸이 쑤시고 땡기고 이런 증상이 안 나오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가 속된 말로 피가 마르는 생활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육도 혈액을 많이 소모하는 곳이고 혈액이 많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근육에 혈액이 부족해지면은 근육이 땡기고 결리고 아프고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정신적인 과로 때문에 나타나는 피로감이나 이럴 때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육체적인 과로 또는 정신적인 과로 때문에 나타나는 첫 번째 피로가 풀리지 않을 때 쌍화탕을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그렇다면 쌍화탕은 감기약입니까? 피로회복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자, 지금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은 피로회복제인데 정확한 것은 피로회복제인데 근육 피로를 풀어주는 처방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조금 더 적합하겠죠. 그러니까 단순 피로감, 그냥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이랬을 때도 물론 쓸 수 있지만 그보다는 피로가 풀리지 않은 것 플러스 근육 피로가 있을 때가 훨씬 더 적합하다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너무 과로를 해가지고 약간 몸살 기운이 있다 라는 경우에 쌍화탕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쌍화탕은 감기 자체에 걸렸을 때 쓰는 약이라기보다는 감기에 걸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내가 과로 때문에, 과로하고 나면 감기에 걸릴 수 있는데 이
빨리 피로를 풀어주면 감기가 심해지지 않고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는 처방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감기에 걸려서 열이 펄펄 끓고 목이 아프고 뭐 이렇다면 쌍화탕이 그때는 아주 적합한 약이 아니라는 뜻이죠. 감기에 전조 증상이 생겼을 때 투여하면은 예방하는 효과는 있지만 감기가 아주 너무 심하게 증상이 나타났다 했을 때는 열을 떨어뜨리는 약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쌍화탕은 보시다시피 열을 떨어뜨리는 약이 전혀 없습니다. 1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나고 목 아프고 이럴 때는 다른 처방으로 가셔야 됩니다. 땀 빼고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는 약. 예를 들면 갈근탕 들어보셨죠? 갈근탕 같은 게 적합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쌍화탕은 피로가 풀리지 않고 감기 증상이 좀 시작될 것 같은 느낌 이랬을 때 사용한다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몸이 무겁고, 그러니까 과로를 해서 몸이 무겁고 또 쑤시고 결리고, 그리고 쌍화탕을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증상이 또 하나 쥐나는 증상이에요. 이거는 감기 기운 오슬오슬 춥고 이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평상시에도 쥐가 자주 나는 사람이 있죠.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작약하고 감초가 근육의 경련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로를 한 이후에 쥐나는 증상이 좀 심하다 이랬을 때는 쌍화탕을 복용하는 게 적합한데, 과로를 하지 않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 과로를 안 해도 근육이 위축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쥐가 나요. 이 증상에도 쌍화탕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쥐나는 증상만 있어도 쌍화탕은 쓸 수가 있는 그런 처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래서 쌍화탕은 단기적인 과로 때문에요, 피곤하고 무겁고 쑤시고 결리고, 그리고 쥐가 나고 종아리에 경련이 일어나고, 그리고 감기 기운이 좀 돌고 이랬을 때 쓰는 처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어떤 여인이 40대 50대 된 여인이 생산직 노동자고요. 그리고 항상 서서 어떤 작업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근래 한 2년 정도 야간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느끼는 증상은 뭐였냐면 만성 피로가 풀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저기 결리고 아픈 그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하지 종아리 같은 데가 좀 당기는, 무겁고 당기는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랬을 때 쌍화탕을 한 달분 정도 투여를 했는데 이 증상들이 말끔하게 없어진 그런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예를 드리긴 했지만 쌍화탕은 정신적인 과로여도 돼요. 육체적인 과로면 더 좋고, 그걸로 인해서 피로감이 풀리지 않을 때, 그리고 근육에 어떤 피로가 풀리지 않을 때 사용한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중언부언을 하는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쌍화탕의 핵심을 좀 파악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쌍화탕을 달일 때는 저는 구기자를 넣는 거를 좀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피로감을 좀 풀어야 되는데 구기자가 피로를 푸는데 아주 좋은 약이고, 특히 간에 상당히 좋은 약이거든요. 그래서 피로가 풀리기 위해서 간의 기능을 좀 좋게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구기자를 쌍화탕에 넣으면 훨씬 더 맛도 좋아지고 효과도 더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평 약초의 회원 여러분, 다음 달에 만날 수 있을지 또 기약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있는 곳에서 건강하시고요. 또 약초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건강이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응원해 주시고요.
또 요구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은 제가 방향을 좀 틀 수 있으면 틀도록 할게요. 대신 제가 댓글을 많이 못 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댓글이 너무 많으면 제 업을 하면서 제 일을 하면서 댓글을 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댓글은 다 못 달아드립니다.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달아드리는데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일일이 댓글을 못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남은 시간도 보람되게 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